다음으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기초 분석 단계입니다. 이 프로세스 범위 설정 과정 중에 현재 프로세스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분석가는 대상 프로세스를 맡고 있는 관리자를 인터뷰할 때 프로세스의 성격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세품 판매 사업을 하나의 예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자에게 사업의 성격을 나타내는 명칭을 정의해달라고 요청했더니 그 명칭을 온라인 면세품 판매 사업이라고 답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세스의 명칭은 주어 플러스 동사 형태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제 추상화 레벨이 가장 높은 레벨 제로의 프로세스 명칭이 결정된 것이죠. 즉, 이 슬라이드의 그림과 같이 온라인 면세품 판매가 수준 제로에서의 프로세스 명칭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프로세스 분석가는 실무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레벨 제로의 온라인 면세품 판매 프로세스에 대한 레벨 1 활동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분석해보니 프로세스는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검색하고 주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문한 상품은 국제선 항공편에 이륙 시간 72시간 전에 결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제된 주문서는 참고로 전송되고 주문 상품을 주문자별로 패키지로 묶어 출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은 하루에 2번 배송하며 국제선의 면세품 인도 데스크로 이륙 시간 12시간 전까지 도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출국 전까지 면세품 인도 장소에 도착해서 주문서를 제시하고 물품을 접수함으로써 프로세스가 완료가 됩니다. 이러한 주요 활동을 레벨 0 상자 안에 그리면 이렇게 세부적인 레벨 1의 프로세스가 완성되는 것이죠. 자, 이제 프로세스 분석가는 실무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앞에 슬라이드에서 작성한 그림을 경영자에게 제시하고 주요 프로세스가 범위 설정 경계 내에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분석된 활동 상자를 담당자와 매칭하고 또 표준 표기법으로 작성하면 이러한 그림이 됩니다. 이걸 BPMN 표기법에 의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경영 활동이 대상 프로세스 그림에 포함되었다고 합의되면 다음으로 수행할 일 중에 어떤 활동이 가장 문제인지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업 경험이 많은 관리자라 하더라도 현업과 관련된 사안을 모두 기억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슬라이드 살펴봤던 그림과 이 그림을 같이 문서로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구두로 인터뷰하는 것보다 논점을 구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또 더불어서 인터뷰에 앞서 프로세스 개선에 관계되는 이해 당사자의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이들을 빠짐없이 인터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성과 지표와 문제점에 대한 이런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프로세스 개선 작업의 진행과 종료 단계에 개선 활동의 효율과 효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 빠지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그림은 하모니 제시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의 흐름을 바탕으로 온라인
면세점 사례의 판매 프로세스 분석 업무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그림의 1에서 3까지를 우리가 이제 기초 분석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3A는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주체를 도식화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회사 계층 조직 분석 단계입니다. 또 3B와 4는 상세한 프로세스 분석 단계의 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3B는 프로젝트 범위 설정,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또 4는 앞에서 살펴본 그림이죠. 프로세스 표기법 중에 하나인 BPMN, Business Process Management and Notation 표기법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 분석 단계를 마치면 프로세스 분석가는 보다 폭넓은 실무자와의 인터뷰, 관찰, 문서 검토 등을 통해서 레벨 2에서 4 정도의 서브 프로세스로 프로세스 모델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프로세스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프로세스 내에 내재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툴이 바로 범위 설정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범위 설정 다이어그램으로 해결할 문제를 해결 대상의 문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을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 흐름입니다. 프로젝트 범위 설정 다이어그램은 미 공군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분석 모델링 기법인 IDEF, Integrated Definition Language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프로젝트 범위 설정 다이어그램의 요소를 좀 더 자세히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자에게는 이 IDEF는 좀 복잡하게 보이겠지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게는 여전히 많이 활용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모 상자는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범위를 설정하는 아이디어 이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PRG, 프로세스 리뉴얼 그룹의 로저 버튼과 그 동료들이 발전시키고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IDEF는 여러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IDEF3, IDEF3이 이런 프로세스 모델을 표현하는 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은 이런 IDEF3를 IGOE, 즉 Input, Guides, Output and Enablers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IGOE의 틀은 분석 대상 프로세스 안에 있는 서브 프로세스를 구체화할 때 사용할 수 있고 또 IGOE의 내 공간은 각 프로세스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기재하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폴 하머는 프로세스의 문제를 프로세스 흐름의 문제, 일상 관리의 문제, 출력의 문제, 입력의 문제, 통제 변수와 관련된 문제, 또 작동 요인과 관련된 문제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슬라이드에 이런 그림과 같이 원인 효과 다이어그램을 프로세스 분석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프로젝트 범위 설정 다이어그램이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는데 효과적이고 입출력 관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기에 용이하여 더욱 직관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또 다른 범위 설정 기법으로 이 슬라이드의 표와 같은 매트릭스 형태의 범위 설정 템플릿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인에게 경영의 세 가지 이슈는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즉 품질, 원가, 납기가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자사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경쟁사와 비교하면서 QCD 등의 경쟁력 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하는 일 역시 효과적인 범위 설정 과정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언 맥밀런과 리타 맥그레스는 고객 소비 사슬의 흐름을 통한 경쟁사와의 차별화 전략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객이 제품의 필요성을 인지한 순간부터 제품을 폐기하는 제품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대한 고객 경험의 경쟁 우위를 분석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기열로 고객 경험 전반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기술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처럼 프로세스 분석 작업을 통해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목표 각과 현재의 성과 지표에 관한 갭 분석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이러한 성과 지표를 낳는 사업 역량의 갭 분석도 가능하게 됩니다. 기업이 경쟁력을 향상하는 방법은 인적 자원의 역량 강화, IT와 같은 신기술의 도입, 프로세스의 개선 또는 혁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대안 중에서 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에 자원을 우선 투입하려면 의사결정권자를 설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문서가 바로 사업 품위서입니다. 기업에서는 기획안과 품위서라는 용어를 구별 없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기획안이 새로운 아이디어의 포괄적인 승인을 위한 문서이고 승인된 기획안을 수행하기 위한 항목별 투자 신청을 품위서로 작성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학문적으로 이런 구분은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실무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 품위서에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주로 B, O, G, S, A, T 그래서 복사트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업 품위서가 담고 있는 내용으로는 사업 배경, 즉 현재 프로세스의 현황과 과거 성과 지표와 문제점, 또 사업 목표, 미래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기대 효과, 또 사업 개요, 현재와 미래의 격차를 줄이는 구조화된 대안의 제시, 또 실천 전략, 지원 체계, 추진 일정, 그 밖에 위험 회피 방안과 법률 내용을 보완하는 객관적 보충 자료를 담는 참고 내용들이 이 사업 품위서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에는 예산 품위와 실행 품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산을 확보하는 예산 품위 단계에서는 추상화 레벨이 높은 한두 쪽 분량의 품위서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인력, 파트너, 장비, 세부 과업 내역, 산출물 검수 기준, 의사소통 방법 등과 관련된 실무 수준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서를 작성해야 실행 품위를 보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에 착수한 후 경영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주간 단위로 또는 월간 단위로 또는 분기 단위로 연간 보고를 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9장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과 관련하여 제1절에서는 프로세스와 활동 다이어그램을 중심으로 그리고 제2절에서는 조직의 수평과 수직 분화에 의한 조직의 계층 구조화를 또 3절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 과정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프로세스 모델 설계, 갭 분석, 그리고 프로젝트 범위 설정을 위한 몇 가지 기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설득하는 사업 품위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